부정 이꼴 대한민국 부정인데 대한민국 부정하는 인간들이 국회에 와가지고 별 발광을 다 떨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이것을 지금 정당히 여기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을 찍은 1614만원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이 말을 끌어내려고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이 다 이 말에 동조하느냐? 속아서 동조하는 거예요. 속아서. 예? 이걸 다 간첩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당했다는 거죠. 이 박사님.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주한미군, 이 중에 제일 핵심적인 말이 주한미군 철수인데. 그래요 말이에요. 네. 네. 주한미군 철수. 이재명 찍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 주한미군, 그것도 아주 유명한 연구소가 지난번 3월 9일 날, 그러니까 대선하기 딱 3개월 전입니다. 그 앞에 해 12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한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93.9%가 주한미군 나가면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이는 주한미군 내보내야 되겠다는 사람인데 이게 속은 거나 모르거나 뭐 이런 것이겠죠. 네. 그럼 보세요. 지금 이재명 씨 하나만 놓고 여기다 대입해보면 이재명은요 14번이 아니라 여기 플러스 한 20번까지 다 좋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을 놓고 선거를 했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을 놓고 이재명 대표님 할 말이 있으면 나라 TV 한번 나오세요. 우리 박사님들하고 토론 한번 합시다. 맞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이 이런 주장을 해서 대통령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1613명이 찍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문제란 말이에요. 국민의 수준이. 이래서 우리는 이 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재명을 찍든지 김일성을 찍든지 김정은을 찍든지 알고 찍으라는 거지. 도대체 알고 모르면서 찍으면 그것은 뭡니까? 그 식물국민이지. 식물국민. 식물인간이지.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이것이. 이런 상태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져 있어서 이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다 강화문에 와서 들어눕는 거야. 아까 들어눕는 영상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민노총 애들이. 이 민노총 애들은요, 여기에 14번 다 합니다, 다. 이 14번 여기에 다 감전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세요. 저녁에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의 수장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거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처벌 만들어 가지고 경찰들을 훈련시키고 뭐 경찰들을 A조 B조 나눠 가지고 하나는 민노총 경찰 안에서 하나는 잡는 팀에서 교대로 막 연습을 시켜서 잡을 때는 양쪽 팔을 잡아라. 특별히 여자들은 성추행한다고 뒤로 들어 누우니까 여자들은 여자 경찰을 사용하라. 이런 훈련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겠냐 이거요. 이게요, 이 사람들은 북한 놈들이야.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더하단 말이야, 더해. 이러면 충돌을 일으키려고 저 보세요, 충돌 일으키려고 지금 시도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볼 때 윤석열 정부가 말려들었어요 벌써. 왜? 4.19과 5.16 과거의 방법대로 전두환식으로 진압하겠다는 국회의 법을 청원하라 그랬거든요. 아니 목사님, 저거는요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새로운 법 안 만들어도 돼 목사님. 근데 왜 법을 만들어 그래요? 아니 그 뭔가면 야간 집시법에 대한 법을 우리가 만드는 거고. 야간 집시법. 저런 인간들은 그 현행 경찰과 직무집행법에 당연히 처벌되는 거죠. 저건 집시법으로도 처벌이 돼요 목사님. 저건 이제 집시법에다가요.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도로를 불법 도로교통법 위반에다가 그다음에
그 우리 경찰 공무원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무집행법 공무집행 위반으로, 방해 예. 등 여러 조항으로 지금 처벌이 가능한데 그동안 너무나 안 했죠. 이 예. 원칙적으로 법 집행을 않다 보니까 저게 지금 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게 떼법입니다. 이 떼법이 존재해가지고 떼법으로 지금 우리 법치국가의 그럼요. 법을 좀 그런데요, 네.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갔잖아요. 갔더니 원래 주인이 인디언 아닙니까? 인디언의 숫자가 훨씬 많지. 청교도들은 배 타고 얼마 안 갔으니까. 근데 이제 인디언하고 싸움이 붙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뭐 칠면조 나눠 먹고 이제 좋은 사이 지나다가 인디언들이 창을 가지고 와서 백인들을 죽인단 말이야. 인디언하고 싸움이 붙였는데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총으로 쏴 죽은 게 아니고 비행기로 마약을 저 그랜드 캐년 그 인디언들이 모이는 거기다가 마약 그다음에 통조림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도록 오히려 거꾸로 이게 고도의 심리전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탁 통조림도 주지 고기도 주지 막 때려내니까 인디언들이 아 이거 백인들 이거 좋은 사람들이구나. 왜? 일 안 하고 실컷 먹어서 배가 부어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도도의 심리전은 뭐냐? 인디언들한테 봉사도 할 겸 그냥 공중에서 하늘만 쳐다보면 그냥 막 밀가루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고기도 내려오고 통조림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마약을 넣었다고 마약을. 이래서 인디언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300만 밖에 안 돼. 그거 근거 확실한가요? 마약 넣었다는 건? 마약이요? 아니 난 그냥 주워 들었어. 난 주워 들었는데 주워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건 사실인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주워 아니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인디안이 미국의 주인인데 그 백인 놈들이 와서 뺏었다라고 하는데 이 인디안이 언어가 500개였습니다. 500개. 아. 족속이 많고 그들은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메리카 대륙의 첫 번째 만들어진 나라는 미국이라는 백인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 분석할 때 조금 좀 반미적인 반미주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디안 땅을 다 뺏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인구가 희박했기 때문에 그냥 백인이 늦게 왔다 뿐이지 뭐 나라를 또는 정치 제도를 건설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인디안이 지네끼리 싸웠거든요. 지네끼리.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우리나라 주사파를 해결할 때에 꼭 마약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고도의 심리전을 펴서 차라리 그냥 일하지 않고도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배가 살이 쪄서 가지고 그냥 죽도록 목사님 하는 그렇게 하긴 너무 규모가 커요, 목사님. 커요. 네. 목사님. 어.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 되기까지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습니까? 길게 걸려. 그동안에 망해버립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 3년 내 자유 통일이 맞습니다. 그렇지. 빨리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사실은 인류 역사상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특효약은 결국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 복음 외에는요 인간이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10개 교단의 목사님들이 총 지금 조직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건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거니까 복음 외에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다 일어나서 복음으로 민노총을 설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목사님들이 30만 목사님들이 나서서 민노총들을 근데 목사님들이 실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겔스도 모르고 칼막스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뭐 무슨 뭐가 모르니까 그냥 성경만 아니까 저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말만 하지 저걸 논리적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최종 책임은 또 이제 더 앞으로 나가면 뭐냐 이충근 박사님하고 지금 여기 있는 유동열 박사님하고 김학성 박사님하고 또 삼성 장군 우리 황준성 장로님이 책임져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게 예? 제대로
목사들도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이 나라가 결국 이렇게 주저앉게 생겼는데, 근데 이게요 시간이 급해졌어요. 사실은 시간이 급해졌다고 내가 볼 때에 쟤들이 우리 한번 저기 국민투표 한번 해봅시다. 국민투표. 자,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8,000명 들어왔는데 다른 유튜브 방송 다 합치면 10,000명 넘었겠다. 2만 명 넘었겠는데, 자, 너하라 TV만 지금 8,000명이 넘었는데, 투표하면 하는데, 민노총이 저러다가 말 것이다. 1번. 아니다. 저놈들은 끝까지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끝까지 발악할 것이다. 2번. 저러다 말 것이다. 1번. 목사님 질문이 너무 쉬워. 쉬워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1번 찍는 사람도 가거든요. 헷갈려서 1번 찍는 사람도 있네. 정답을 1번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똑똑해졌어요. 다 2번째요. 예. 다 2번. 훈련이 잘 됐어요, 목사님. 네. 여기 이거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네. 그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또 뭐냐면은 네. 사실 KBS는 네. 평소에 이런 그 KBS가 뭐 오락 프로 뭐 이런 뉴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 비상시에 국민들한테 어떻게 쉽게 하면 뭐 대피령 뭐 하고 그다음에 국가 재난 시대에 이거의 목적도 더 크고요. 그다음에 저 EBS 있지 않습니까? 교육방송. 이것도 사실은 이런 교육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쫙 해야 되는데 지금 그 EBS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이놈들 좌파 수정에 넘어가가지고 그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역사에 남는 걸 하려면은 뭐 MBC 뭐 SBS JTBC 이거는 뭐 어차피 민영 방송이니까 이 KBS라도 그다음에 EBS라도 정말 혁명적으로 이거야말로 혁명적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런 교육을 하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 EBS에서 설민석이 나서 떠들고 김용옥이 떠들고 그걸 막 근본적으로 박탈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자. 그 지금 저 좌파 정권 들어서면은 보수 우파 연예인들 다 잘리지 않습니까? 다 잘려요. 다 잘려.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나운서도 잘리고, 예, 보수 우파는 개그맨도 잘리고, 그걸 못 해요. 영화 배우도 잘리고. 그럼 보수 우파는요, 이게 도대체가 참 정말 난 방송에서 안 불러줘요. 방송에도 안 불러줘. 저는 한때 그 종편에서 예. 그 뭐 한 하루에 막 세탕 대탕 뛸 정도로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유동열 박사 TV 패널로 나오든지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아니 그 없잖아요. 탄핵 보면 2017년에 탄핵 시작되면서 그냥 알아서 그냥 빼요. 그냥 뭐 위에서 빼라는 게 알아서 그 편집진이 알아서 유동률이는 제가 극우 강릉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아서 다 빼버립니다. 자, 이제 그 지금 여기 방송 들어오신 분들 8,000명 넘었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저 우리 박사님들한테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해 주시면 우리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6명 들어왔습니다. 6명. 저기 어디야 또 7명도 들어온다고 있고. 자, 계속 확대해 주시길 바라고 3,506명이 12개 들어오면 36,000명, 약 4만 명이 실시간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아직도 3만 명이 더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요, 오늘 방송 계속이야. 북한 석탄 뭐 나와? 여기 질문 있으면 질문을 대답해 드리죠. 도마동 1동 7명 시청. 야, 도마동 잘한다. 남양주에서 18명. 남양주 18명 시청하고 있습니다. 박수. 와. 좋아요. 20명 저기 어디 하나 지나갔는데. 20명. 와. 좋아요. 그렇지. 저렇게 댓글을 많이 다는 그 유튜브
네. 방송도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렇죠. 그렇게 댓글 많이 다는 뭐 실시간으로 막 어. 앞에 걸 보기도 바쁜데. 이게 이렇게 빨리 온 건 많이 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쭉쭉 올라가는 거가. 실시간으로 막. 그렇구나.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희망은요 여기밖에 없다는 거야. 대한민국 희망은 또 이런 주제로 방송을 전부 다 시사 건드려 가지고 시사 방송 해가지고 그냥 클릭수 올려서 밥 먹고 살라고 하지 방송들이 이런 뭐 욕 먹어가면서 이런 방송 안 하려고 그러거든. 욕 먹어가면서. 저기 아까 지나간 거 보니까 정강훈 꺼져라 하는 댓글도 있는데. 그래요? 예, 그거는 북한에서 너무. 같이 12명 또 하나 왔다, 12명. 12명 또 하나 왔어요. 와. 여기 야. 지금 질문이 왔습니다. 질문 왔어요? 예, 여기. 가보. 국민의힘 200석 되면 윤석열 탄핵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 저 누가 박사님들 지금 중에 무슨 말이에요? 200석이 되면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국회에서 아니 그건 질문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질문 안 보면. 되는 거지. 200석 되면 우리가 저 뭐야? 아니, 왜 그러냐면요. 예, 윤미향 자르고 아니, 하는 아니, 그런.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홍준표 있을 때 맞습니다. 자기당 자기 당이 박근혜를 탄핵시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200명은 속성이 다른 200명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그 200명은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200명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즉 200명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의원 제명. 제명도 재적 3분의 1면 됩니다. 200명 하면 재적도 제명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은 그 조문에다가 재미있게도 그 제명하게 되면 법원에 그 다툴 수 없다라는 말까지 친절하게 헌법에 써 있어요. 그 정도 아주 명확하게 돼 있는데 또 하나는 헌법에는 없지만 우리 국회법을 보면요. 재적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요. 보통은 예컨대 고등법원 부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0명이 되면 단독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자체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김정숙의 옷값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저 이 문재인의 USB도 볼 수 있고, 다 들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자, 홍준표 저 20만 명 탄핵해서 직무정지 그 언제 합니까? 이것은 6월 말부터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6월 1일. 6월 1일. 네. 6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으니까 홍준표 씨는 날라갔어요, 이제. 날라갔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조직과 관계없는 대구의 유지들, 진짜 알맹이들 유지들이 300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홍준표 탄핵 위해서 자기들이 앞장설 테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합시다. 그래서 내가 대구의 강사로 자기들한테 강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끝나는 거야. 저렇게 되면 끝나는 건데. 이재명하고 만나면서 이재명을 정당화시켜주는 사람을 네.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이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자세 자체가 틀려먹었어. 왜? 당선만 되면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지들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번에요, 버장머리를 확실히 어차피 홍준표는 대통령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이것으로 역사적 교훈이라도 하나 공로를 끼치고 저 영원히 정계 은퇴하도록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무슨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또 있네요. 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 기념관 부지 선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이건 장관님 설명해. 예, 제가 이번 주에 120회 포럼이 중에 하나가 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승만 그 기념관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디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함재봉 교수하고 이주천 교수가 발표를 해주셨는데 당일 저 청와대에서도 행정관이 나와서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디에 만들 거냐가 상당히 이제 관심 대상이었는데 발표자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토론자들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첫 번째가 용산에다 하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경복궁 옆에 이
예전에 칼 부지였던 그렇죠. 예. 지금 서울 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다 하자는 게 두 번째였었고 첫 번째가 용산에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토론자 중에 하나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현재 그 이승만 대통령의 배제학당 그 앞에가 어린이 공원이 있답니다. 그 어린이 공원을 활용해서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을 나오셨기 때문에 좀 정동에다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들 공감하는 것은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한번 이걸 말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 경복궁 바로 옆에 옛날에 대한항공 부지 사실 그걸 내가 살라고 시도를 했다니까 그것을 살려고 그때 김경재 총재님이 우리 편에 있을 때 김경재 총재님을 대한항공에다 보냈다고요. 예, 김경재 총재님은 정치인이고 또 대표성이 있어서 보내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했는데 5천억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내가 제안을 5천억도 주고 나는 살라고 하는데 4천억은 대한항공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는 현찰을 1,000억은 주겠다.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이 냄새를 맡은 이걸 내가 방송으로 했더니 내가 이건데 내가 방송에서 입이 방정이야 입이 방정. 내가 이 방송에서 이걸 내가 미리 떠드는 바람에 박원순이가 이걸 막으려고 그걸 서울시에서 흡수를 해버렸어요. 너무 목소리 자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체의 그 뜻이 계시겠죠. 정말. 예. 근데 이제는 오세훈이가 저 서울시장 됐잖아요. 예. 그 서울시 의회에서 박명희 치면 되니까 네. 그게 땅이 딱 11,000평이고 딱 좋아요. 평이고 그다음에 위치도 좋고. 이게 저 장로님 바둑 좀 뜰 줄 알죠? 네, 예. 자, 바둑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바둑은요, 5급이 10,000명 모여도 5급입니다. 10,000명이. 10,000명 5급 모아놓는다고 구단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5급짜리가 10,000명이 모아서 1시간 연구해서 한 수 놔도 5급이에요. 그러나 조은현이는요, 10초 안에 놓으면 구단이에요. 같은 급이 사람이 10,000명이 모여서 연구해봤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에 선지자를 귀하게 여긴지 압니까? 일반 백성들이요 1,000,000 명이 모여서 연구해봤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조명받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맞다 이 말이거든. 결과적으로 왜 같은 급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자칭 다칭 선지자인데 제 입장에 보면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처럼 지어놓고 그야말로 유물을 만들어 버리면 사람도 별로 안 가고 그냥 거기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뭔 희망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들을 많이 가봤어요. 루스벨트 기념관도 가보고 로널드 레이건도 가보고 많이 가봤는데 이 이승만 기념관은요. 뭔 유적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들 필요 없고 그래서 바로 경복궁 바로 옆에 거기 옆에다가 최소한 일단 설계도를 뭐냐 10,000명이 동시에 강연과 컨퍼런스 할 수 있는 2층이 이것이 기본이 10,000명이 이래서 누구든지 거기서 학술 포럼을 하거나 연설하거나 강의하거나 최소한의 경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밑에 1층은 접근성이 좋도록 1층은 이승만이 태어난 그 해부터 1년 단위로 쫙 지나가면서 벽에 언제 태어났다 태어날 때 어떤 과정으로 태어났다 그때 뭔 일이 있었다 뭐 용꿈을 꿨다 뭐 했다 그 다음에 2년째 3년째 해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하관식 할 때까지를 1년 단위로 지나가면서 벽만 쫙 봐도 전체가 다 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네. 이런 식으로 기념관을 만들어야지. 이놈은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상암동에 저 구석에 있으나 마나 뭐 박정희 공부를 뭐 하기는 뭐래요. 이래서 일단 사람들이요 하루에
수만 명이 들락날락 해야 돼. 들락날락 하면서 보면서 오고도록.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1층은 식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2, 3, 4층은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운동장이나 저쪽으로 가보면 10,000명짜리 교회도 그렇고 10,000명짜리 교회를 지으면 2, 3층 뒤에 로비 위에 로비가 아니라 위에 2, 3층은 높잖아요. 네. 높은 반대쪽에는요 삼각형의 홀이요 수백 개가 생겨요. 10,000명짜리 예배당이 있으면 개념 잡힙니까? 삼각형에 그런 500명짜리 강의실이 수백 개도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세미나를 하든지 뭐 포럼을 하든지 하면은 라스베가스에 호텔이 그렇게 많은데 공짜로 주는 호텔도 많잖아요. MBN 호텔 8,000개. 네. 그걸 능가하는 이번에 10,000개가 넘는 호텔이 새로 하나 생겼어요. 라스베가스. 예. 10,000개인데 호텔 방을 공짜로 준다는 거야. 왜 공짜로 주냐? 내려와서 땡기는 거 있잖아요. 돈 다 주고 가라고. 거기다 돈 넣고 가는 것이 호텔 비용보다 많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고도의 예를 들어서 이승만의 기념관 500석짜리를 공짜로 쓰게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밥 안 먹어요? 1층에 와서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이런 최첨단 그 다음에 영상 이게 요즘은 IT 이걸 100% 활용해서 내가 루스벨트 기념관 가보니까 정문에 딱 들어선 순간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문이 흘러나오더라고요. 흘러나오고 뉴딜 정책에 대해서 또 이 음성으로 흘러나오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하는지 문체부에서 하는지 뭐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내가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정가훈 목사를 거기에 자문위원장으로 좀 임명해 주세요. 자문위원장으로. 이승만에 대해서는 내가 도사입니다. 도사. 이승만에서 눈 감고도 훤합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거기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예를 들면은 거기 이제 주차장을 2층, 3층, 4층을 파면 10,000평에다 파면 주차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광화문에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주차 요금 안 내도 되도록 뭐냐? 요 기념관을 들어가서 10분 동안 보고 온 사람은 주차요금 공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 교육이 이승만을 우리가 오해했구나 하고 통과하고 있지. 지금 세종문화회관 그 3,000석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애국운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 기둥을 설명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저 용산 쪽에다 하거나 또 상암동 쪽에서 하면요. 실패야 실패. 네, 목사님 용산 쪽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소는 송현동 이후에 모든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하여튼 목사님 말씀이 반영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또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 능력으로 보면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을 능가할 만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제 그날 어떤 얘기했냐면 용산에다 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저는 마음속으로 뭐가 들어왔냐면요. 지금 예컨대 서울에 질 땅이 없잖아요. 그럼 이 좌파놈들이 세월호 기념관도 용산에다 하자. 노무현도 서울에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할 확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아니 그러니까요. 좌파와 싸우면 좌우가 싸우면 우가 늘 양보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MB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69년 건국 69년 행사를 하자라고 대통령이 했는데 좌파들이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그런 전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그 때문에 용산의 빈 땅에다가 쓸데없는 것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안 된다. 건국 대통령 한 분밖에 안 된다. 뭐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용산도 좋긴 좋은데 아무래도 그 광화문이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청와대 견학하고 연계시키면은 그리고 예, 뭐 엄청 좋죠. 그리고 예, 송- 나쁘진 않아요, 송현동 송현동. 땅하고요 예. 지하 통로로 예. 경복궁까지 연결할 수 있었어요. 예. 경복궁도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래서 이것은 많은 국민들의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킨 겸에 그와 유사한 거지만은 대통령 그 추도일 있잖아요. 대통령 추도일. 추모일. 추모일. 예. 탄생일은 뭐 각자가 하든지 말든지 하고 대통령 추모일 저 추도식은 6월 6일 날로 공통으로 나는 해야 될 것 같아. 왜? 대통령마다 말이야 저 어제가 저 노무현잖아요. 기름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경부 고속도로에 차들이 말이야 와 가고 말이야 1년 내내 그럼 뭐 앞으로 저 대통령 한 10명만 더 지나버리면 1년 내내 추도시가 다 세상 다 가버린다. 네? 제가 볼 때는 목사님 거야. 좋은 주장이신데 네. 한 10사람 지난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그 하나로 하자면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필요 없어요. 200석 만들어 가지고 혁명적 분위기로 국가를 딱 새로 정돈을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나라인지 말이야. 그럼 언제 일하라고? 언제 돈 벌고 말이야. 뭐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자, 이것도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확인을 한다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관을 짓는다 그랬는데 용산에 짓는 거, 그 다음에 또 송현동. 청와대 옆에 짓는 거, 송현동에 짓는 거, 경복궁 옆에 짓는 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경복궁 바로 옆에 거기에 짓는 거 1번, 용산에 짓는 거 2번 국민투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건 재밌을 것 같은데 목사님. 그렇지. 진정한 국민투표입니다. 그렇지요. 자, 벌써 1번 나오잖아요. 봐요. 아, 내가 유도했잖아요. 1번으로 하려고. 목사님이 1번이시니까 그렇지. 근데 1번이도 맞아요. 그리고 그 네. 현실적으로 네. 용산 쪽에 하면은요. 그 대통령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 받습니다. 그리고 용산은 또 역사적으로 항상 남의 침략군이 와 있었던 사령부거든. 그 몽골 군대가 거기 있었고 일본군이 거기 있었고 지금도 침략군은 아니지만 미군이 또 거기 있었고 해서 그건 군사 중심이지 그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인데 이야 다 1번도 통과했어요. 절대 다수네요 보니까. 송현동으로. 예. 왜냐하면 송현동하고 경복궁하고 중간 사이에 그 뒤에 창덕궁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옛날에 그 이어져 있던데. 왕들의 그 이어진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질문? 이 시청자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인데 아직도 이제 오늘은 하루 종일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이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8,400명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3,506개 자유마을이 12명씩 조직해서 여기 하나 들어왔어요. 200석 총선을 위한 부정선거 대책 중앙선관위 활동. 이거 한번 좋네. 이번에 그 중앙선거위원회에 몇 달 동안 북한의 해킹이 들어온 게 4만 건이나. 맞습니다. 예. 이야,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관위가 지금 완전히 이제 정말 융단 폭격을 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아직 버티고 있죠. 그 북한에 해킹이 있었다고 국정으로서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굴복을 했는데 저 친구들이 여러분 목사님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소쿠리 선거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아직도 버티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금 중앙선관위의 전 사무총장, 현 사무총장인가 사무차장이 저 사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두 인간의 애들이 근데 특채로 해가지고 선관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 그게 드러났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기가 막혀. 그렇다면 중앙선관위 위원장까지도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요, 제가 이미 제 헌법책에 썼지만 전 세계적으로요,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하는 나라가 4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필리핀, 에콰도르, 하나가 인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부 후진국이네. 후진국이죠. 아이씨. 그래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이 법률기관으로 두되 독립된 기관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기관화 시킬 필요 없다. 그걸 제가 예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관위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둘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목사님.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의 위원장은요. 누가 되느냐? 현직 대법관이 저걸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참. 권력 분립에 저게 맞는지 현직 대법관이 출장 가가지고 중선 위원장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럼 저 친구들이 뭐 저 헌법 뭐 오부 요인이라 그러는데 그건 지네가 만든 얘기죠. 제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저게. 아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이 독립된 헌법기관의 위원장을 하고 있다? 그건 그 자체로 권력 분립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렇게 하려면 불필요가 없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 엉망인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목사님,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럴 때 보면 각종 표를 하는데 청와대가 예컨대 뭐 구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을 때는 그건 이제 중앙선관위가 허락했어요. 그랬는데 보궐선거 왜 하나요? 그다음에 내로남불 그런 거는 이 중앙선관위가 불허했습니다. 저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존재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깜빵 갈 사람은 가야 되고, 대법원 판사를 비용해서 깜빵 갈 사람 가야 되고, 이제 문제는 돌아오는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에는요, 무조건 현장 개표해야 됩니다. 투표 딱 끝나면, 땡땡땡 하면 바로 거기서 잘라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개표 딱 하는 거.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프랑스가 뭐 IT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대책은 그거밖에 없고 그럼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썼냐? 박지원이가 내년 총선 나오겠대요. 미친다. 윤 대통령이 자기를 정치 현실로 내몰았대. 예이. 박지원이가 총선을 나와요? 저거는 간첩인데. 목사님 조국도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조국이가. 아이, 저 양반, 빨리 검찰 수사나 받아서, 처벌이나 받지. 저기 무슨 저거요. 구속되기 싫으니까 일부러 그러면 트릭 쓰는 거. 그렇죠. 조국이가 방배동이 주소인데 최근에 3개월 전에요. 봉천동으로 옮겼어요. 주소지를. 봉천동에. 관악 갑으로 나오려고. 그거요? 예. 잘 나와라. 나오기만 하면 봉천동 우리가 조직해가지고 한 칼에 딱. 근데 관악갑은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자, 기가 막히네. 참 이 대한민국이 이게 참 정치 지도자라고 할 것 없지만 저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게 참 국민을 알기를 진짜로 뭐 개대제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저거 말이야.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현장 개표. 무조건 현장 개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을 조직이 필요합니다. 예, 마을 조직이 필요하고 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조직하지 않으면 현실화시킬 수가 이제 없는데 다시 이제 서서히 이제 중반부로 가야 되는데 유동열 박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국민의 밑바닥이 타락을 하면요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예. 밑바닥이 전부 다 주사파한테 넘어가가지고 세상에요 옛날 같으면 70년대 같으면 바로 간첩으로 체포돼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앉았고 국민들의 밑바닥을 다 깔고 앉았고 이래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냐 이거지 이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근래에 잡힌 간첩단들은 어디 잡혔나? 제주도 잡혔고. 이제 제주 간첩단 희흑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창원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이라는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노총 침투 간첩단은 뭐 지사라는 말 썼어요. 지사 썼고 그다음에 그 전북망이 한 명 공보됐죠. 예. 다들 이제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법원에서 가려질 거고요. 지금 추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강원 전교조 강원 지부장하고 그 다음에 진보당 대표를 지냈던 원래 진보당 공동 대표인데 이
소위 그 조모 씨하고 전교조 강원지부장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분을 진모 씨 두 분을 진모 두 명을 현재 압수색을 해놨습니다. 해서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까 북한의 남한혁명의 주력군의 노동자인데 노동자는 민노총 쪽으로 쟤들이 지금 계속 구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민이 중요한데 바로 전농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라는 조직입니다. 전연농은 여자 농민의 조직이고요. 여기에 또 침투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주간첩단 2인자 이 고모라는 사람이 이 전농의 사무총장인데 현재 직책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노동자 조직 장악하고 농민 조직 장악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진보 청년 학생입니다. 이 청년 학생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공소장을 보게 되면은 진보 학생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또 강원 청년 등등 또 진보당 학생위원회를 갖다가 그 구축하기 위해서 지령문이 내려왔고 마지막으로 진보적 지식인인데 이 진보적 지식인들을 사이에 진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바로 진보당입니다. 그리고 하나 전교조. 그 전교조가 진보적 지식인 그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교조 간첩단들 지금 잡히기 시작했죠. 예, 지금 이제 저 수사가 이제 압수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수사 결과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올해 적발된 4개 간첩망에서 보여준 걸 보면은 혁명의 주력군을 더 정치 세력화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 간첩단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바로 크게 두 그룹인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공무원 노조 이 공무원 노조까지 장악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 그 민노총 침투 자통에서 북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공무원 노조를 해서 그 사람들의 신원 사항까지 다 북한에 보고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이래에 소위 청와대까지 이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이 사면복권 돼가지고 다 이 정치권에 진출하고 또 이석기 사건 등등 해서 알다시피 지금 그 국회에도 진출하고 한 사례가 나타났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것도 곧 이제 아마 언론에 나올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는 그 이제 중요한 시간인데 제가 강화문 운동을 하면서 국민들 앞에 또 시청자들 앞에 강화문에 한 번에도 나왔다가 그 서명을 한 사람이 1,800만인데 그분들에게 제가 창조 이후로 중심으로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 난 사과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나는 사과할 짓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것은 내가 사과를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1,800만이 길거리에서 서명받고 강원에서 서명받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변호사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사용 용도를 안 썼다고요. 이 서명을 해서 어디다 쓰겠느냐? 사명 용도를 안 써가지고 문재인이가 기습을 해서 경찰들이 우리 교회를 압수수색을 해서 그 사명 용지를 다 압수당했어요. 1,800만 원.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이래서 사실 우리가 치명적인 손해를 봤는데 그 후에 이제 변호사들하고 합의를 해서 철저하게 법적으로 문장을 만들고 이 서명은 모든 데다 써먹을 수 있도록 밑에 사안을 다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마을 조직 또 아니면 또 253 그 조직 또 번호이동 사업까지 또 성교카드 사업까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허가를 받아서 다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만든 재구축한 것이 313만 명입니다. 313만 명. 지금 현재 313만 명까지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내가 지금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지금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 300만 명입니다. 313만 명이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고 화답이 오고 왕래가 되고
교통이 되는 사람이 313만 명이에요. 동네별로. 313만 명이 지금 계속 교통이 되고 있는데 이 313만 명을 253개 지역위원장들에게 다 명단을 다 넣어줬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253개 지역위원장들은 다 명단을 접수받았고 그 다음에 받은 253개 지역위원장들이 방송실 300만 나누기 253 한번 해봐요. 그럼 10,000명 홀 넘어요, 목사님. 하나당. 10,000명이 넘죠. 하나당 10,000명이 넘어요. 그 방송실 계산 한번 해봐. 한 3,000명 되겠네. 313, 253, 1, 2. 12,000명? 나누기 빨리 해봐라. 휴대폰으로 바로 계산기 가지고. 내가 해볼까? 핸드폰 가지고. 내가 하기 전에 313명, 313명. 313. 그러니까 나누기 몇이요? 253. 253. 네. 12,400명입니다 거의. 자, 그러면 12,000명이죠. 그러면 253개 선거구별로 400명. 12,400명이 지금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명단이. 그러면 여기서요, 2배만 더 해버리면 3만 명씩만 조직하면요, 선거고 뭐고 소용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3만 명이 선거운동에 나서 보십시오. 자유마을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다시 이 방송 시청자들이 이제 다시 투표해 보려고 합니다. 253개 위원장들한테는 전달이 다 됐어요. 12,000명씩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을 3,506개 마을 대표들에게 재전달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300만 나누기 3,506개를 한번 해보세요. 방송실 나누기 한번 해봐. 그럼 몇 명이 되는가? 313만에 3,500. 313만 명에 3,000, 1,200? 3,500. 875명네요. 875명? 예. 자, 그러면 국민투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3,506개 자유마을 대표 더하기 부대표 더하기 사람들이 그 명단을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명단이 지금 내 핸드폰에 있는지, 받아서 있다 하는 사람은 1번, 없어, 나는 그 명단을 나한테 안 전해줬어, 안 전해줬어는 3번, 안 전해서는 3번이야. 명단이 나한테 왔다, 난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한테 그 위에 명단이 우리 동네 명단이죠. 우리 동네 명단이 왔다가 1번이라고 했죠. 네, 예. 왔다가 1번, 안 왔다가 3번. 안 온 사람도 많네요, 너무 목사님. 많네. 자, 2번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 잘못 누른 거. 잘못 누른 거지. 자, 2는 3으로 봐야 되지, 이게. 비슷하네. 반반인데 거의. 반반. 3도 꽤 많아요. 그만. 내가 이래서 비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253개 각 위원장들, 총괄본부장들, 276 총부장들이 어제 나한테 뭐라 그랬었나, 교회에서 다 전달했다고 말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달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목사님, 네. 여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저 질문을 자유마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자유마을 대표. 자유마을 대표 그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해야 돼, 다시. 다시 해야 돼요. 아니 여기 있다 하나 하면은 요 313만 명이 253구역에 골고루 분포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아니, 근데 집중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숫자가 적든지 말든지 명단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아. 그것만.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자유마을 대표 중에 예. 아직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딱 물어야
다른 분들은 투표하지 말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 회원들은 여기 투표하면 안 되고 자유마을 대표됩니다. 대표. 그러니까 3,506명입니다. 3,506명 중에 명단을 받았다. 위에서 오는 명단을 받았다는 사람은 7번입니다. 안 받았다는 사람은 8번. 8번. 안 받았다는 8번. 받았다는 사람은 7번입니다. 그러니까 253 위원장들한테 7번 다 받았네. 이렇게 나눠보니까 다 받았네 또. 8번도 있어요. 8번도 들어있네. 더러지면 대부분 받았네요. 대부분 받았습니다. 계속 한번 올려주세요. 계속 올려. 이게 8번은 잡아가지고요. 내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구속시키려고 그래요. 구속시키려고. 자, 8번. 자. 아니, 8번 쓰는 사람을 구속시키면 안 되지. 전달 못한 놈한테 구속시켜야 돼. 자, 7번. 자, 대충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서 100% 전달이 안 됐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구속 안 시킬 테니까 이제 유예 기간을 줍니다. 자수할 기간을 주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1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은 일단은 그 받은 명단을 핸드폰에다 저장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내가 출입구에서 다 확인을 할 테니까, 혁명을 아무나 하는지 압니까? 안 그러면 아예 북한에 나라 넘겨주고, 여러분은 동해 아파트로 들어가시고 나는 미국으로 이민 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며느리가 미국 시민권이야. 시민권이니까 나는 이민 가면 되고, 황준성 장로님은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하니까 또 가도 돼. 이충원 박사님은 딸이 또 미국 시민권에 가도 돼. 제일 문제는 이제 김학성 교수님 저만 지킬게요. 뭐. 지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우디 탄광으로 가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말을 해서 그러지, 이거는 수도 없이 김정은이가 살아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남조선을 먹으면 1,000만 명은 땅에다 묻는다. 도저히 개조가 불가능하다. 이게야. 자본주의 물론 죽인다. 1,000만 명은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 운영해야 되니까 개조시켜서 써먹는다. 1,000만 명은 도망갈 것이다. 해외로. 이 김정은이가 이미 딱 못 박아놨다고요. 2천만 가지고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2천만 가지고 이 남조선을 운영하겠다. 이게 김정은의 공식 발표예요. 공식 발표.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하고 앉았다고요. 그래서 이게 혁명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하지 아니하면 내가 왜 강경하게 이렇게 방송합니까? 왜 이번에 온 목사님들을 막 앞에서 꼬라박아를 시켜서 말이야 하면서도 왜 합니까? 혁명적 방법으로 우리가 이 대치를 아니하면 슬슬 농담 따먹게 해서는 해봤자 헛방이에요. 만약에 총선에서 그래 155석을 얻었다 하십니다. 그것도 망해요. 155석, 저쪽은 145석 했다. 그러면 힘겨루기 하다가요. 우리 편에 155석이요. 저쪽에 145석한테 진다니까요. 쟤들은요, 숫자가요, 100명이라도 이겨요, 저쪽들은. 그래서 우리가 200석 안 하면 어차피 나라 끝난다는 거지. 이런 걸 먼저 보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먼저 보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전쟁할 때 인류 역사에 뭐냐? 일반 대중 국민들이 적의 편을 든단 말이야. 이게 바로 베트남 아닙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 적의 말에 동조를 하는 거야. 그 나라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이재명을 찍은 사람 보세요. 1614만. 그러니까 내가 망한다고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1시까지 미리 와서 국수를 드실 분들은 12시까지 오셔도 되고, 오셔서
국수 한 그릇도 아니죠. 컵에 한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에 1시까지 등록을 하시는데 이번에 등록할 때는 뭘 검증하느냐. 핸드폰에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이 핸드폰에 중앙에서 내려드린 313만 명의 명단이 한 마을당 800명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 테니까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됐다면 그 책임은 253한테 묻겠습니다. 253. 그 다음에 기독 장교단들한테 묻겠습니다. 기독 장교단들요 언제 나한테 걸리면 죽어요. 나한테 정말 말이야. 육군 사관학교까지 나오신 분들이 말이야 지금 나라가 다 망했는데 말이야 흔적거리고 말이야.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육군 하사한테 혼나기 전에요 빨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안중근 유관순의 마음을 품고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장난기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 장교단들 플러스 253 또 276 실행위원장들은 빨리 지금부터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까지 이틀 동안에 빨리 확인해서 명단이 아직도 3,506개 별로 자유마을 대표한테 명단이 안 내려가 있는 사람들은 중앙에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직접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넣는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해서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에게 한 마을당 800명 물론 또 500명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2,000명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자기 동네에 속한 주소별로 이 명단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서 오시기를 바라고 자 3,506명한테 묻겠습니다. 3,506명에게 투표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1번 나 안 해. 난 안 하고 차라리 사표 내고 그만 때려치울 거야. 2번 때려치울 거야. 2번이고 나는 목숨 걸고 하겠다. 1번 자 투표. 아이고 그래도 난 또 때려치울까봐 겁을 좀 먹었더니 아이고 그래도 안 때려치우고 다 한다 그러니 아이고 감사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라 그래요.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나는 첫째 주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난 여러분을 믿어요. 이렇게 됐을 때 정가훈 목사가 이렇게 마음이 격동하면 내 성격 아시죠? 내가 우리 교회 여전사들 집 다 사준 거 봤지 50채. 전국에 또 청교도 영성훈련 중에서 앞장선 사람들 내가 집 사준 거 봤죠? 내 성격을 모릅니까? 그리고 지금 번호 이동 통해서 돈 잘 벌고 있어요. 청년들이 지금 기가 막히게 벌고 있어요. 벌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달에 2천억 생깁니다. 그 중에 절반은 재투자하고 절반은 제3 국민연금 제도를 이미 벌써 선포를 해서 지금 우리 장로님이 정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전한나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전한나가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와서 아빠 이거 65살 되면 돈 준다 그러면 63살에 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지 말고 미리 그 전에라도 500개 하는 사람은 바로 100만 원씩. 무슨 주기로 했잖아요, 목사님. 예. 아, 이게 살림 거들나게 생겼네.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조중동에 광고 나갈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면, 자, 이거보다 이제 더 큰 폭발할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선교카드입니다. 자, 선교카드 한번 비춰주세요. 선교카드 한번 비춰. 그래서 저는 지구촌에 있었던, 보세요.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대통령을 제끼면 안 되니까 윤석열, 다음에 이어가는 대한민국에 내가 총지휘자가 정강훈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빌 브란트,
아데나워, 드골 불란서, 이것은 정강훈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강훈 목사와 함께 하는 자가 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십자가 못 박힌 적이 있었어요? 없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대표적으로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33년 반을 살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 쏟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는데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나? 에베소서를 비롯하여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 우편에 앉혀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게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함께하는 은혜. 그런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 하는 모든 영광, 모든 상급은 여러분들이 함께 받을 것이므로, 이건 나는 생각할 때 인간이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강요 내지는 협박 내지는 애원 내지는 사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날 1시까지입니다. 1시까지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은 중앙에 있는 명단 313만 명 명단을 동네별로 숫자가 차이는 날 수 있어요. 다 다운받아서 입력해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체크하고 거기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명단은 여러분의 동네 사이트 있잖아요. 자유마을 사이트. 자유마을 사이트 보여줄 수 있나요? 방송실에서. 그 자유마을의 사이트에 올려주시라고요. 그걸 다. 자유마을 사이트에. 자유마을 사이트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서 스태프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IT 기술자들이, 특별히 우리 안전사, 얘는 미국에서 무디 대학에서 사이버 영상학과를 졸업한 애예요. 천재 도사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군구별로 이렇게 다 등록할 수 있도록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북한이 또 해킹해서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북한 애들. 우리의 힘은 뭐냐? 우리의 힘은 아나로그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최첨단의 적이 아나로그예요. 소용없어요. 이거 해킹해서 다 지워도 괜찮아. 왜? 우리는 종이에 쓴 게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북한이 우리를 못 이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315만 명이거든요. 지금 우리와 함께 인볼브한 313만 명인데, 요 선교 카드는 잠깐 뒤로 하고 313만 명인데 313만 명이 우리 위에 있는 3,506개 자유마을 대표님들 더하기 또 모든 253 더하기가 일단은 한 동네에 800명이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되어 있으니까 그 한 동네별로 아까 처음 방송한 걸 다시 보겠습니다. 자, 대표, 부대표, 그 다시 보여주세요. 대표, 부대표. 3,506개별로 대표, 부대표 있잖아요. 대표, 부대표. 이 조직이요, 인류 역사상 제일 강력한 조직이 군대 조직입니다. 근데 군대 조직을 능가한 것이 카타콤 조직입니다. 기독교 신앙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조직이 1번이고 군대 조직이 2번입니다. 2번. 그렇게 아시면 되고, 요거 다 아시죠? 각 마을별로 12명, 15명 요거 다 조직해서 그 다음에 명단과 함께 더불어 800명 명단과 함께 더불어 월요일 날 1시까지 오시기로
연휴입니다. 연휴. 3일 연휴. 오늘부터 연휴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광화문 집회도 최소한 줄여서 장소만 안 뺏길 수 있도록 유지를 하라고 한 것은 왜냐? 응천 스님, 우리 불교도 예구운동을 같이 하니까 우리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광화문에서 집회도 적게 하라 그랬고 우리가 방송 중심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싸움은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모든 종단, 모든 단체, 안보단체, 기독교단체 1차 싸움이 뭡니까?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입니다. 여기는요 신앙 색깔 불교 필요 없어요. 전체가 다 해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을 공유한 사람은 다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된 뒤에 선교 정책은 그때 경쟁을 따로 하면 돼요. 그때 가서는요 불교 다니면 구원 못 받아. 그건 그때 가서 해도 돼. 그 전에는 통일될 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연합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순서를 바꿔서 하면 안 돼요. 가끔 여기 있는 세신자들 중에 이거 왜 중을 거기다 세우냐고 중을 왜 거기다 세우냐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그거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분야는 내 전공 과목이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하고 이것도 이승만의 전법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18%밖에 안 돼서 13%. 어떻게 나라 세워? 그래서 불교하고 합작한 거예요. 그 신앙 좋은 이승만이가 불교하고 합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친일파하고도 합작한 거예요. 왜? 공산당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단계를 해서 나중에 결국은요 친일파를 쳐낸 거야. 나중에 이거 다 이승만의 천재성입니다. 저는 이승만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여기 대해서 나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자 이제 확실히 됐죠? 마지막 최종 결론 월요일 날 오후 몇 시요? 1시까지 3,506명의 자유마을 대표들은 12명씩 대표, 부대표 해서 다 언론 대표 12명 조직하고 그 다음에 명단, 중앙에서 받은 명단 전체를 다 핸드폰에 입력해서 가지고 온 것을 검증하겠다. 여기까지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 다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오늘 제게 조남 목사님 방송을 할래나 못했나 해야 돼 안 돼. 비상시에는 해야 돼. 내가 어제 눈이 아프다 그래서 골프도 안 데려갔는데 이거는 방송은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강력하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월요일까지 3,506명은 다 조직을 해서 가져오는데 이 책임은 이호삼한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 장교단들한테 묻겠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을 다음에 희망이 넘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번호이동 사업을 하는데 폭발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우리가 1,000만 명 가입하면 한 달에 2천억인데 벌써 한 달에 3억이 돌파됐어요. 아니요 이렇게 쉬운 걸로 누가 돈을 내라 그래요? 회비를 내라 그래요? 통신사 이동만 해주기에 한 달에 3억이 누가 1억입니까? 도대체가. 그동안에는 다 이게 우리 교회 헌금으로 다 냈단 말이에요. 헌금으로 애들 월급 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벌써 한 달에 3억만 나와도 자립이 되는 거예요. 자립이 되고 이제부터는 나오는 것은요 또 애국운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말 가면 한 달에 2천억이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이제 두 단계 두 번째 사업을 선포합니다. 이건 조정동에 이번 주에 광고로 나올 것입니다. 선교 카드입니다. 선교 말씀하셨는데 선교 카드 비춰주세요. 비춰만 드리고 설명은 안 했습니다. 이게 선교 카드인데 이게 우리가 만든 카드가 아니에요. 농협에서 만든 카드입니다. 원래는 카드를 내가 4개 은행에다 만들었어요. KB 국민은행, 그 다음에 기업은행, 그 다음에 또 신한은행 4개의 카드를 이대로 만들었어요. 이름은 선교카드로 신한 선교카드, 농협 선교카드 만들었는데
집중력을 하다가 내가 이 세 개는 덮어놨어요. 덮어놓고 농협 하나로 이제 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 조천혁 장로님한테 이걸 맡겨놨는데 조천혁 장로님이 이걸 이끌어오느라 고생을 많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손해도 보고 해서 어제 불러서 이 명의를 성교주식은행회사로 옮겨라.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알았습니다. 내가 기증이라도 하겠습니다. 해서 월요일 날 이것이 전한나한테로 이게 딱 옮겨갑니다. 옮겨가고 거기는 전한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일산에 있는 그 목사님 주로 정교도 30년 동안 헌금 많이 하신 분들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을 믿을 수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이사로 되어 있어서 성교원인 주식회사를 끌고 가야겠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신앙으로 이제 하는 세계인데 나는요, 참 내가 늦게 눈을 뜬 거에 대해서 통탄했는데 통일교 있죠, 통일교. 통일교가 일화를 비롯하여 축구단 비롯해서 사업을 해서 이단이 된 게 아닙니다. 교리가 이단이라서 이단이 된 겁니다. 이 통일교보다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서민 금융, 요즘 말로 농협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든 사람이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덴마크의 지도자 그룬뚜비 달가스. 이 사람들이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복음이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바울 서신에 합당하다는 것을 내가 다 검증했고, 아브라함 카이퍼를 비롯하여 또 존 칼빈을 비롯해서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려면 우리 여기 와 있는 신학위원회 각 교단의 최고의 신학자 들에게 물어보시면 나한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건 전부 다 성경적이요 신학적으로 가는데 자 이제 이게 농협카드, 성교카드가 떴습니다. 이것은 외국 가서도 써도 되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농협카드니까 이름만 성교카드야. 성교카드인데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교카드 하나가 평소에 뭐 시장도 가고 뭐 물건도 사고 함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수료가 나도 좀 실망했는데 어제 내가 처음 이제 알고 했더니 이 카드 하나에 들어오는 데가 5,000원이에요, 5,000원.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5,000원이 넘어와요. 순수익이.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계산해 봐야죠. 10명이면 얼마입니까? 5만. 그렇지.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50만 원. 1000명이면 얼마입니까? 500만. 만 명이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청년들이 1000명씩만 관리해도 500만 되죠. 5천. 500만 5천, 되죠. 5만, 50, 500. 예. 그렇죠. 500만. 그러면 청년 하나가 자기 돈 다 월급 받을 수 있고 활동비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청년 하나입니다. 하나가 이제 1000명 관리할 때 500만 원씩. 예, 1000명. 그러면 10명이 하면은 10명이요? 예, 1000명에서 10명이면 5천만. 10,000명이죠. 10,000명. 10명이니까 10,000명. 명이면 예. 50만 원. 10,000명이죠. 그 다음에 100명이면요. 5. 5. 100명이면 그 다음에 1000명이면요. 55이죠. 50억이죠. 1000명이면 10,000명이면 10,000명이면 500억. 500억이죠. 10,000명이면 500만. 10만 명이면요. 5천 원. 자, 보십시오. 청년 10만 명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청년 10만 명. 그러면 니트족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문재인 쪽에서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는 청년 대학부 애들이 다 우리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는 조중동에다 이번에 광고를 낼 거니까 이 분야에서 일할 사람 1차 목표로
12,000명을 선발하겠습니다. 12,000명을 선발하면 적당한 훈련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한 달에 300만 원씩 월급을 주는데 그 대신에 성교 카드 1,000명을 모집을 해야 돼요. 1,000명을 모집하는데 이거는요 신문 광고를 내니까요 각 점포에서 자동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대신에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한 번 관리하면요 이거는 뭐 일할 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집에 자녀들 중에 나이가 30살이 넘어서 결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저녁에는 컴퓨터하고 밤새도록 놀고 낮에는 뒤집어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30살 넘은 자녀가 아빠 돈 줘 용돈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을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니트족. 니트족이 우리나라에 80만 명이 있어요. 80만 명. 사회 문제입니다. 골칫덩어리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는 속으로요 지금요 어휴 우리 새끼도 지금 그런 놈인데 이런 사람 많습니다. 보내세요. 보내시면 적당한 훈련을 거쳐서 정상인 사람으로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타면 왜 결혼을 안 합니까? 1,000명 관리라는 말은 1,000명을 카드를 사게 만든다는 뜻이죠, 목사님? 그렇죠. 예. 사계가 아니고 카드 관리만 하면 돼. 아니, 그 카드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목사님. 하게 하는데 예.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별로 다 도와줘. 다 도와준다고. 또 내가 도와주잖아요 방송으로. 아, 그 빨리 예. 제 성교 카드. 그러면 여기서 따져 국민 투표 한번 해봐야 돼.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자 성교 카드제도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다 카드 가지고 계시죠? 카드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방송이 지금 8,000명 넣어라. 다른 방송까지 한 2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자 선교 카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요 좌파들이에요. 아니 점심 식사하려고 아마 밥 약속이 먹으러 돼 가는 있겠다. 아이 그게 아니다니까. 좌파들이 정강훈 잡을 문제는 다 잡았다. 이제 더 이상은 사고 안 치겠다 해서. 아니, 목사님, 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간 거죠. 밥 먹으려고. 먹어야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온 지금 약 8,000명 사람들 중에서 잠깐 목사님, 긴급 질문이 네. 5,000원이 들어오는데 얼마를 써야 5,000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평균 지금 이미 농협에서 그러니까 카드를 보통 월 한 10만 원 쓴다. 그럼 5,000원 들어와요? 평균 쓰는 양이 보니까 약 60만에서 70만 원 쓰더라고요. 아, 이게 6, 70만 원 쓰면 5,000원씩 들어온다. 대략. 예. 지금 그렇게 아니 그 농협에서 보내준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료 돼 있고 이것도요 제가 시작 안 했으면요 이게 모든 게 다 좌파들한테 돈이 다 가는 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뭘 투표한다고 했는데 잊어먹어서 뭔 투표한다고 그랬지? 가입할 거냐? 가입할 거냐? 그러면 성교 카드로. 자,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지금 현재 시청자들 여러분들이 카드 가지고 있는 숫자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1개 가지고 있다는 1번, 2개 가지고 있다는 2번, 3개 가지고 있다는 3번, 4개 가지고 있다는 4개, 4번을 한번 써보세요. 개수대로 카드 1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번, 2개 가지고 있다는 2번 한번 올려보세요. 자, 2개, 5개도 있어. 저기 보니까 5개. 3개도 있고. 와, 보통 두세 개. 보통 2개가 다 있네. 두세 개 있겠죠. 예. 저 5개 더 많아요. 와, 그 카드 없는 사람은 없는 거야. 100% 다 있는 거야. 나도 있어요, 카드. 저기 봐요. 자, 그러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좁으니까. 여기 5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미 부도가 났어요. 돌렸어요. 네. 이쪽 은행에서 현찰 꺼내가지고 돌려막기. 이쪽 은행 돌려막기. 우리 장로님은 일생 교수였으니까 돌려막기 해본 적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박연미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잘 이제 관리를 잘했죠. 내가요 솔직한 양심 고백할게요. 답심에서 개척교회 할 때 내가 카드 2개 가지고 돌려막기 했어.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목사님. 여기서 빼가지고 그 날짜가 또 달라. 그렇죠. 나- 결제일이 열로 다르니까. 그렇지. 맞아요. 예.
여기 목사님들도 다 동감할 겁니다. 개척교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여기서 빼가지고 열로 갖고 또 성도들이 카드를 빌려달라 그래. 처음에는 모르고 빌려줬다가요. 하고 내가 1,000만 원 갚았다니까 1,000만 원. 그 후에는 다시는 안 빌려줘. 저도 보니까 시간 강사할 때 참 몇 개 돌려 막았습니다. 아, 그렇지. 기억이 안 해보니까. 아무래도 내 영감에 그럴 것 같다. 영감 같게. 우리 황 장군님, 장군님은 카드는 있기는 있어요? 저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어. 국민카드 뭐 아니 근데 현역 있을 때 카드 있어요? 없습니다. 아, 현역 없어요. 그럼 군대에서 카드 안 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와. 뭐 군대는 법인카드 이런 것도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11개 있다 그래. 카드. 어떤 사람은 11개 있다. 자, 근데 장로님. 그래서 최 권사님 고생 많이 시키고. 고생은 많이 했죠. 최 권사님 고생 많이 시켜서 남은 생에는 최 권사님한테 잘해주세요. 네? 고생 시켰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투표입니다. 카드가 1개 있든지 2개 있든지 3개 있든지 뭐 7개 있는 사람은 나머지 폐기하고 성교 카드로 나는 내일부터 하겠다. 성교 카드로 하겠다. 농협에 가서 성교 카드로 바꾸겠다. 바꾸겠다. 1번. 절대 안 바꿔. 2번. 자, 마지막 투표입니다. 마지막 투표. 성교 카드로 바꾸겠다. 1번. 지금 농협에 가야 되는 거죠? 농협 카드 하나. 농협에 가야 됩니다. 농협. 첫 번째는 농협에 가야 됩니다. 그다음 아까 보니까 뭐 다른 신안인가 뭐 어. 성교 카드 있다는 거. 아, 그거는 덮어놨어 일단은 집중력으로 하기 위해서. 자, 됐죠. 농협 중앙에만 가능해요. 그 농협 중앙에 소속. 아, 농협이 2개예요. 옛날에 축협하고 농협이 합해가지고 원래 농협 중앙회로 가야 됩니다. 그럼 물어보면 알아요, 금방. 금방 물어보면 압니다. 저게 목사님 왜냐하면 농협은 단위 농협이 별도로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서는 발행 안 합니다, 저거. 그러니까 농협 중앙회 소속의 농협을 가야 돼요. 아까 저 댓글에는 저는 단위 농협에서도 해주던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그거 가봤어요. 아니 근데 전화 한 통 해보면 다 알아요. 확인하면 알아요. 네. 그 가면은 또 어떤 은행은 친절하게 성교 카드를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 표시로 이렇게 세워놓은 데도 있어요. 이렇게 성교 카드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또 여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성교 카드를 하러 갔더니 그 원래 농협 카드 있잖아요. 아, 이왕이면 그냥 농협 카드로 하세요. 그러면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는 이렇게 유혹하는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넘어가면 되고 무조건 성교 카드로 들어가는데 다 1번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이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이 성교 카드를 1,000만 장을 가입하면은 내가 이 1,000만 장 가입하게 하려고 지금 10개 교단을 하나로 뭉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면은 이게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이것이 만들어지면요 제3의 투자기관하게 첫째 캘리포니아 은행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모 투자회사한테 22조가 돈이 오도록 계약이 돼 있어요. 22조가 어마어마하네, 목사님. 어마어마하죠. 조건이 뭐냐 20년 동안 이 카드로 광고하기로 하고 광고하기로 하고 자, 그러니까요 이게 돈이 없어 주의 일 못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거 다 줬어요. 1,200만 성도를 줬으면 됐지. 왜 우리끼리 싸우다가 이 장난을 치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교 카드 일단은 성교 카드에서 일하고 월급 타고 300만 월급 타는 사람만 거의 2만 명이 구원할 수 있어요. 농협이 서대문에 있는 거. 그럼 2만 명의 조직이 청년들 2만 명의 조직이 광화문 집회할 때는 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당연히 와야죠.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된다니까요. 중심 세력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어지지 않을 사건들을 내가 설명해 나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의 교회 공동체 플러스 대한민국이 100%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3년 안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오늘 저녁에도 조나단 목사님 방송에 집중해 주시고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주일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다 참여하시고 또 갔다 와서 또 우리 교회에서 방송하는 나라TV 이 예배를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소외된 해외 동포들 지금 뉴욕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심지어 그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찾아와서 이제 은퇴한데 자기 교회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제 이름으로 명예 이전해 놓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살 길은 정강훈 목사 지지하는 길보다 지원하는 길보다 없다. 제주도에 있는 어떤 권사님은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이성희 변호사 불러가지고 재산 땅 거의 50억짜리 전체를 다 우리 교회 재단에다가 전부 다 인수인계하고 또 가시고 이런 사건들이 한두 사건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저희들을 지원하겠습니까?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해낼 것입니다. 자, 이제 구호를 외치고 마치려고 하는데 좀 더 안 하세요, 목사님? 3시간을 넘겨야 되는데 7분 남았는데 이제 저 3시간 넘겼다 소리를 안 들으려고 우리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